나도 사귀는 여자가 있었고 영현이도 남친이 있었을 때라 최대한 선을 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같이 있으면 안 돼? 최근에 나의 막내 이모와의 사연을 보내며 나름의 커밍아웃 같은 이야기가 되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어쩌면 그냥 묻어두고 가면 되는 일을 왜 들춰내서 스스로에게 스크래치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글도 있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기억이 잊혀지기도 하지만 조작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어쩌면 그런 기억이 남아있거나 살아있을 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인간의 심리가 아니겠어? 오늘은 그 후에 만났던 기억에 남는 나와의 인연이 있었던 여성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할게. 일단 이름을 대고 실명을 공개하면 알만한 공인이라 가명을 적어볼게. 영현이를 내가 처음 봤던 건 99년도 봄이었어. 당시 숙명여대를 막 졸업을 해 방송 작가로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었는데 신입사원이라기에는 싸가지가 없는 사회인이었지. 당시는 내가 용산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할 때야. 장부츠를 신고 긴 생머리를 한 아가씨 하나가 매장에 들어와 앉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목이 마르다며 물을 한 잔 달라고 했고 직원이 물을 갖다 주니 다 마시고는 조금 있다가 담배를 한 대 물고는 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당시에 공공건물마다 금연 건물이 늘어날 때였는데 내가 있던 건물도 금연 건물이었지. 뭐 지금은 실내 금연은 당연하지만 말이야. 나는 평소에 매장 안쪽에 앉아 사물을 보거나 중요한 고객이나 대량 주문건이 있을 때만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편인데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직원에게 다른 고객을 상대하라고 하고 직접 상대했지. 내가 다가가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건물은 금연이라 실내 흡연은 불가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녀가 갑자기 테이블에 발을 올리며 왜요?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요즘은 금연 건물이 늘어나고 간접 흡연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시기라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니 발을 내리며 되게 빡빡하게 구네 하면서 발을 내리고는 그냥 한 대 피우게 하면 뭐 문제가 되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 그렇게 서운하면 나중에 제가 밥을 사거나 술 한잔 사드릴 수는 있는데 하니까 깔깔 웃으며 나보고 여기 사장님이세요?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 나보고 젊은데 벌써 이런 매장 사장이냐고 해서 여기 건물에는 내가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하니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지.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으니 노트북을 한 대 사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모델을 물으니 삼성 노트북을 보길래 흔히 당시 말하는 찍고 돌린다 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라 내가 삼성 총판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는 원가보다 살짝 아래의 가격을 제시했는데 역시나 그녀는 그렇게나 싸요? 하는 거야. 좀 돌아다니면서 가격 잘 알아보고 더 싼 게 없으면 다시 오라고 하고는 내보냈지. 여기에서 찍고 돌린다는 당시 용산에서는 공공연한 은어이면서 영업 기술이기도 한데 매장에서 처음 오는 최우선 우수 고객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 엄마나 아빠, 학생들 서너 명이 함께 걸어오거나 젊은 여자들 중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자들이야. 이때 컴퓨터 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선별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주안점인데 괜히 업자들을 잘못 판단해 찍고 돌리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지.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대답이 아 그래요? 주세요야. 그럴 때는 내가 보고 있다가 얼른 나가서 해결하는 편이고 보통 용산의 소매 매장들은 저녁 8시면 일반 고객 상대 판매는 종료가 되는데 그날도 저녁 5시 이후로 재방문 고객들이 많았고 늘 돌아오는 패턴대로 용산 전체를 다 돌아도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돌아오는 형식이야. 마치 연어가 태어난 강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물론 먼저 제시했던 제품과 단가는 제품이 다 소진된 것으로 하고 돌려서 비슷한 가격의 성능과 제품으로 판매를 해. 영현이가 내 매장으로 다시 온 것은 거의 8시가 다 되어 끝날 때쯤. 그때는 내 매장 안쪽에 시스템 담당 직원과 다음날 출고 계획과 제품별 부품 수급과 계약서별 마진율과 고객별 요청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놀라서 나가봤더니 울면서 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하는 거야. 일단 판매 직원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마무리하고 퇴근하라고 했고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 밥도 종일 못 먹었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기에 매장에는 직원들 간식용으로 컵라면과 과자, 사탕 등이 준비되어 있어. 컵라면 하나 줄 테니까 먹을래요? 하니 네 하는 거야. 그래서 얼른 컵라면에 물을 부어 앞에 놔줬고 물도 줬지. 그리고 알아본 노트북 모델을 확인하고 삼성 총판에 전화해 DP용 노트북 중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돌아보니 컵라면 국물까지 다 배운 거야.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쩌다 밥도 못 먹고 지금까지 돌아다녔냐 물으니 낮은 상가 쪽 매장에서 한 판매점에서 알아본 가격으로 준다고 해서 사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 기타 노트북용 액세서리 등도 별도 구매라고 했다고 하며 엄청나게 비싸게 나중에 얘기를 하길래 결국엔 나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참을 시달리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며 힘들었던 하루 종일 용산 투어를 늘어놓으며 거의 울 듯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 모습이 왜 그리 귀여운지 한참 속으로 웃었지. 내가 하던 매장은 용산에서는 당시 로얄 건물의 로얄층이라 각 메이커 총판들은 내가 요청하면 언제나 조건을 맞춰주는 편이야. A급으로 다 닦아서 포장까지 정상으로 해서 올려줬지. 그때 영현이에게 처음 제시한 가격이 아마도 190만 원이었고 소매점 공급 가격 200이 넘는 제품은 19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없는 거였어. 영현이는 컵라면도 먹었고 물도 한 잔 마셔서 그런지 조금 전보다는 한결 여유로워 보였고 자세히 보니 긴 생머리엔 얼굴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번에 작가 공채로 합격을 하였으며 월요일부터 첫 출근이라고 했고 숙대 국문과를 졸업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이거 가격 좀 더 빼주시면 안 돼요? 저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얼마나요? 이번에 졸업하고 입사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어차피 판다는 생각보단 귀엽고 막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입사를 한다고 하니 선물 하나 주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거라 150만 원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웃으며 이왕 빼는 거 더 빼달라고 하지 그러냐 하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요? 하는 거야.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하나 작성하고 금액은 빵원이라 써줬고 나중에 밥이나 사라고 했지.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공짜로 준 거예요? 뭐 여자는 땡 잡았네. 당시 나는 최고로 잘 나가는 IT 기업에 최근에 독립을 해 용산에 매장을 오픈하고 한참 바쁠 때였던지라 어지간히 귀엽게 보였기는 했나봐. 영현이는 지금까지도 작가로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와는 그 후로부터 쭉 인연이 이어져 오는 중인데 앞으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할게. 이때 영현이는 정말로 이렇게 주시는 거냐 하며 고마워하고 애처럼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고생했다며 보상해주는 거라고 했고 나도 퇴근을 해야 된다고 나가서 밥이나 먹자고 했어. 그때 내가 타던 차는 레간자 풀옵션이었는데 영현이에게 나가며 뭘 먹을 거냐 물으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막 토요일 저녁이기도 하고 드라이브나 할 겸 강화로 가서 오리 흑구이를 먹으러 갔지.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묻는 거야. 없어 보이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는데 노트북도 선물로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요. 이번에 대학 졸업한다면서요. 나중에 작가로 성공하면 그때 제대로 보답하면 되죠. 아, 그러면 되는구나 하면서 해맑게 웃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는데 밖에 바람은 차가웠지만 강화까지 가는 길은 즐거웠지. 당시 나는 시청 공무원과 사귀고 있었는데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였지. 나이는 동갑에 막내 이모처럼 숨막힐 정도로의 미모는 아니었지만 눈이 크고 얼굴은 작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중단발에 술을 잘 마시는 편이야. 원래대로라면 은희를 만나러 가야 했지만 마침 그날 은희는 언니와 지방에 본가로 가야 한다 해서 어차피 나도 시간이 비워진 상태였거든. 그때 막 휴대폰이 보급될 때였는데 그 전에 내가 폰을 사줘서 통화는 편하게 자주 하는 편이었지.
영현이는 당시 남친이 있다고 했는데 건설 회사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했지. 그 친구도 컴퓨터 관련돼 나의 매장에 몇 번 오기도 했고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어. 강화에 가서 우리 흑구이를 먹는데 영현이는 체구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지만 먹는 것은 잘 먹어. 얼마나 잘 먹는지 둘이서 한 마리를 남김없이 먹었고, 내가 술도 한 잔 마실 거냐 물으니 마신다고 해서 동동주도 한 병을 거의 혼자 다 마셨어. 물론 밥값은 내가 했고 영현이는 밥은 제가 살 건데 너무 고맙네요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꼭 술을 한 잔 사주겠다 했는데, 그 뒤로 영현이는 방송국 직원들, 친구들, 후배들 몽땅 다 내 매장으로 끌고 와 컴퓨터도 사고 노트북, 기타 장치 등 영업사원이 따로 없을 정도로 나와는 친해졌는데,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당시에 내가 노량진 쪽 오피스텔에 살았고 영현이는 집이 잠실이라고 해서 데려다 줬지. 가면서 술도 한 잔 마셨고 기분이 좋은지 저 담배 한 대 피워도 돼요? 하는 거야. 그래서 피우라고 했고 썬루프도 열어주고 음악도 좋아하는 스팅의 곡으로 틀어줬지. 가면서 담배도 피우고 내가 나이가 많이 어린데 그런 매장을 하는 거 보니 부럽다고 해줬는데, 그 뒤에 영현이가 작가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방송 인터뷰 등 몇 번 섭외 요청이 있어서 출연도 여러 번 해줬지. 영현이는 술도 잘 마시는 편이라 나와는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가끔 메인 작가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는 그날의 열받음을 나에게 늘어놓으며 나와 같이 그 메인 작가를 욕하기도 하며 호응을 해주면 그제서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며 웃을 때도 많았어. 영현이의 급여는 당시엔 적었는데 월 70에서 80만 원 선이었지.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참 적은 편이었지만 가끔 섭외를 서울 외곽으로 나갈 땐 주말에 내 차를 타고 가 장소 섭외와 인물 섭외도 할 때가 있었어. 나도 사귀는 여자가 있었고 영현이도 남친이 있었을 때라 최대한 선을 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 노량진에서 한 번은 술을 많이 마시고 모텔에 영현이를 재우고 나가려고 하니 영현이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손을 잡아주고 800일을 해주고 자라고 했고, 그날 결국 관계까지 했던 일도 있는데 나중에 그날의 일은 별도로 사연을 보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